4시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재입니다. 시장아, 제발 어제만 갖다 써라 싶었지만 한 주의 마감,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시총상위주 또는 우량주의 기세가 강했다라면은 오늘은 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마감까지 주가의 힘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이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라정찬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이 전해지며 네이처셀은 상한가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모멘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찾아드릴 테니까요. 먼저 종목에 대한 접수부터 도와주세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고 대응 전략 챙겨드리니까요. 어서 빨리 여러분의 종목들을 접수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주식 해결사 출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 오창록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주식 해결사는요, 소중한 여러분의 계좌 지켜드리기 위해서 고민 해결 먼저 도와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종목은 바로 한솔테크닉스입니다. 매수 가격 8,900원에 비중 30%인데요.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먼저 오창록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요 한솔테크닉스 한 2, 3분기까지 보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솔그룹 계열의 파워 모듈, 그리고 LED, 그리고 태양광, 휴대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이제 잠정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작년도 4분기 이제 매출액은 2,287억 원 기록을 했으나 이제 영업이익이 16억 원 적자로 기록이 되면서 3년 내 총 12분기죠. 12분기 내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2019년도 통째로 보면요. 이제 영업이익이 255억으로 2018년 대비해서 현재 64%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솔테크닉스의 시세는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작년도 11월 26일 날 이제 장중 13%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 이후에 그 가격을 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전방 전자업체들의 이제 외주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서 요 한솔테크닉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로 인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종 코로나 이슈 그리고 12월까지의 이제 하락장이 중간중간 왔을 때도 요 가격이 계속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을 이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 8,040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2, 3분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일단 4분기까지의 실적이 작년 4분기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탄다면은 일단 1차 목표가인 10,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인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3년 중에 가장 낮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우리 다른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는 1분기 실적이나 2, 3분기가 더 잘 나온다면 또 좋은 주가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다음에는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2만 4천 원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잘 움직이지 않아서요. 대응 전략 잡기가 참 어려운 모습인데요. 최근에 그래도 반등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최병진 전문가 진단해 주시죠. 네, 지금 상황은 2019년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된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선 투자 의견 말씀드리자면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는 좀 짧게 잡아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시장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점을 고려해서 23만 5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급락 모습을 나타냈었던 이유는 지금 2019년도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 예상치가 4조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 3조 8천억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 예상치에 많이 하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급락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철강 업종 섹터를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경제가 어떻게 회복을 하냐, 실물 경제 회복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경기가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따라서 진행 속도가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회복세에 따라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그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시점에 맞춰가지고 짧게 수익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가격에 대해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알콜입니다. 매수 가격은 8,400원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고요. 투자 의견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이 종목은 잘 올라가다가 이 1월 말부터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오창록 전문가 진단해 주시죠. 네, 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비중을 안 적어주셨기 때문에 비중 10%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0% 이상일 경우에는 비중 축소, 만약에 비중이 10% 미만이시라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알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제품 주정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사인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이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손 소독제 원료인 이제 알콜과 관련된 회사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죠. 그 후에 2차적으로 이제 후발주자격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분의 가격인 8,400원 정도의 선을 그려놓아 보면은 지금 한 2% 정도의 지금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제 비중이 이제 10% 이상인 경우에는 10%까지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 또한 나오고 있죠. 근데 1차적으로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나면은 이제 그 후에 상승했었던 이러한 소독제 관련주들도 이제 뒤따라서 빠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비중 10%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은 이제 목표가는 9,000원 정도로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8,000원, 7,500원까지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알콜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중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보유 의견 남겨주셨고요. 10% 이상일 경우에는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서 분석 도와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잘 양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PPI 알아볼게요. 신규 상장주죠.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은 1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PPI 같은 경우 이 소부장 관련주라고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최병진 전문가 나눠주시죠.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을 때 세계 최초로 PLC 관련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5G 관련한 광통식 프로젝트를 위한 기기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주도주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5G 관련한 종목들과 제약주들의 좀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5G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이제 개화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5G 시장이 개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5G 관련주들의 흐름에 맞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11,000원 부근 이상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보유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1,0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PPI에 대해서는 단기 목표 가격 11,000원 챙겨주셨고요. 이 종목이 5G 섹터의 반등과 함께 이 종목의 상승세도 나와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셨네요. 다음에는 두산솔루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28,200원에 비중 30%입니다.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락 많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움직이는 상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이 두산솔루스는 여기 수익 해결사에서도 추천 종목이어서 제가 3만 원에서 이제 절반 매도 신호를 드렸던 이제 종목인데요. 현재 이제 의견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유하셔도 되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두산에서 소재 사업 부분이 분할해서 이제 재상장된 업체고요. 전지박, 동박, OLED, 화장품 그리고 제약 소재 사업까지 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1차로 한번 상승을 보이고 나서 이게 안 빠지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종목이 안 빠지니까 이거는 한 번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1차 목표가로 이제 3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가격은 바로 이제 좀 한 단기적인 이제 흐름이라고 보는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을 좀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한번 신고가 경신하기 전에 이제 2월 3일 날 딱 어떻게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25,000원까지 딱 터치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이제 20일 이평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제 깨는지 안 깨는지 보시고 만약에 깬다면은 그때는 비중 좀 줄이시고 만약에 안 깨고 다시 한번 지지되고 상승한다면은 이번에는 목표가를 3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솔루스 이전에 목표 가격을 3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3만 원 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이 목표 가격 3만 원에 대해서 보유 의견 괜찮다라고 해주셨고 차후에는 3만 1,000원까지도 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너스 상담 전문가 의견 챙겨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투자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각,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 하루에 추천 종목 2종목씩 주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재지, 놀이플랜, SP열셀, 상신 EDP, 대주전자재료. 전문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상신 EDP 종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네요. 오창록 전문가 1차 목표가는 10,000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올라갔고 2차 목표가가 12,000원인데 목표가 수정할 각인가요? 네, 일단 제가 1차 목표가 도달하면은 보통은 절반은 이제 매도 신호를 그죠? 드리고는 네. 하는데 일단 이 종목은 그냥 계속 버틸 각이라고 설명을 전략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창재지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3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종로구 출마 관련해 갖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차트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중에 이제 20% 가량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외 단일가에서 좀 오르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3,4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은 이제 기다리면 한 번쯤은 올 거다, 한 번쯤은 올 거다라고 이제 1월 말에 이제 추천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시다가 이제 그 가격대 부근에서는 꼭 급등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주된 종목인 이제 상신 EDP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 주셨던 것대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바로 테슬라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그 무거운 회사가 하루에 뭐 15%, 20% 이상씩 이제 급등을 이틀 연속하고 나서 하루 그 다음날 이제 15% 급락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신 EDP 종목을 그 방송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봤었는데 그럼에도 버틴 이유가 바로 요 날이었습니다. 2월 6일이죠. 어제였는데요.
어제 이제 장중에는 4.24%까지 빠지다가 결국엔 그것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종목은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반 매도 없이 그대로 2차 목표가인 12,000원까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찬옥 전문가 2차 전지하면 테슬라도 있지만 또 ESS도 또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ESS와 관련해서 그 결론이 또 배터리 사고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잖아요. 이런 것을 뭐 단기적인 악재 해소로 볼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리스크로 봐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작년에 이제 ESS 폭발 사고로 인해서 가장 큰 이제 타격을 받았던 게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삼성 SDI인데요. 만약에 그 이슈가 진짜로 이제 시장에 작용을 한다면은 현재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요 삼성 SDI가 오늘 장중에도 신고가를 한 번 더 터치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지만 이렇게 삼성 SDI 같은 대형주 그리고 이제 주도주들이 이제 밀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제 버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버틸 각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AS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은요. ITM 반도체, 서현 탑메탈, 어부부 반도체, 알테오젠, 필옵틱스가 있었습니다. 전문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가운데 있는 서현 탑메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현 탑메탈 급등주답게 목표가 빨리 터치됐고요. 대선 관련주잖아요. 지금 어떤 각인가요? 지금은 추가적으로 볼 각이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급등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님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도 대장주인 서현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4월에 총선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나오지 않는다고는 말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지율 측면에서도 봤을 때 어느 정도 대결 구도는 충분히 있고 매력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점을 봤을 때에는 목표가는 상향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상향을 알려주셨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그런데 서현 같은 거 주셨으면 더 빨리 시세 많이 낼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서현 탑메탈이죠? 지금 서현과 서현 탑메탈, 서현 2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들 그룹사가 있었으면 우리들 제약이랑 우리들 휴브레인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한 종목이 대장주를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부대장주로 다른 종목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같은 그룹사이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번갈아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끌어올리는 단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봤을 때에는 서현 다음으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서현 탑메탈이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거고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승 시세 분출이 대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제가 한번 높여볼게요. 3,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하셨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AS 도와드렸고요.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오찬옥 전문가의 상승 EDP는 버텨보자. 중장기적으로 더 가져갈 종목 전량 보유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 최병진 전문가의 서현 탑메탈 역시 버텨보자. 정치 테마로 단기 모멘텀 지속, 곧 목표가 돌파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팔각이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전에 주가 상황으로 가려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지수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불안불안한 모습이죠. 이럴 때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 이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오창록 전문가. 내일의 급등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늘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던 섹터인데요. 이제 중국 공장 뭐 어떻게 보면 셧다운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내려오면은 사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빨리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3, 4월
이제 절대로 우리나라에 빠질 수 없는 미세먼지 황사 테마 관련 주를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KC코트렐이라는 종목입니다.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오염 방지 사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분진 처리 설비 그리고 가스 처리 설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보면은 이제 12월부터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전형적인 이제 미세먼지 황사 관련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늦었네요. 작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요 가격대인 이제 7,400원, 7,350원 정도를 돌파하고 나면은 이제 대시세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이제 요 방송 관련해서 이제 추천주를 보면서도 장중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라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윗꼬리를 좀 달아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중국 공장들이 이제 재가동되면은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로 편서풍 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수 시초가에 좀 한번 해보셔서 1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로 이제 대응해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좀 깁니다. 6,3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창록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KC코트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확산 우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장도 멈추고 이 여러 가지 집단 폐쇄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풀리면은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왜 미세먼지 관련해서 KC코트렐을 짚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이제 50이나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은 이번에 마스크 관련해 갖고 이미 1차적으로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이미 상승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실적이나 이제 다른 모멘텀이 존재를 하는데 가장 좋은 종목은 그런 것이 존재함에도 쌀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또 가장 큰 악재는 그 실제적인 이슈로 인한 상승보다 다른 이슈로 상승을 했을 때 일명 테마성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제 그럴 때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이제 조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KC코트렐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큰 상승이나 아니면 반사이익 같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았죠. 오히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일정상으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또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정말 큰 문제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더 이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중에서도 왜 이 종목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기억해 보시면서 KC코트렐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최병진 전문가의 급등 공략주 챙겨볼게요. 이 버티각, 팔각 보니까 이 정치 테마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통해 좋은 수익률 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관련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의 급등주도 관련 종목으로 준비하셨겠네요? 네, 제가 정치 테마주만 갖고 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는 더 좋은 종목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재료 측면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종목명 말씀드리자면 나우 아이비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오늘 오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90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0억 원 정도로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윤 총장님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대시대 파동이 나왔고요. 그 위에서 이제 상단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지지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올 부분이 어떤 게 있느냐 봐야 됐을 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상구 이사님이랑 어떻게 사회이사랑 엮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볼 때 지금 대선 지지율이 2위입니다. 2위인 부분이 확고해질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님 관련해서도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시 테마주 안내 드리겠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는 6,800원 부근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5,0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우 아이비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와, 보니까요 이슈 받으니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또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 최병진 전문가께서 정치 테마 모멘텀으로 마지막 종목이 아닐까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으니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자, 두 분의 공략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